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장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인데요. 당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죽을 병이 들었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밀로 해주길 원하십니까? 저도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한 80% 정도는 자신의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마 이유는 자신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또 실망하면 또 살 병도 또 죽게 되니까, 또 그런 뜻으로 아마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인데요. 당하는 죽음은 무엇이고 맞이하는 죽음은 무엇일까? 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죽음을 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또는 응급실에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는 이런 죽음이야말로 당하는 죽음이죠. 사실 응급실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곳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맞이하는 죽음이 있는데요. 맞이하는 죽음은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그런 존엄한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가 죽음을 만나기 전에 자녀들을 초청해서, 또 손주들을 초청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런 죽음이야말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전 의료 의향서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말 그대로 내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가 담긴 서류이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맨 왼쪽이 김수환 추기경이고요. 또 두 번째는 LG 구본무 회장이시죠. 다 고인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싱가포르 총리였던 리콴유 총리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던 분들이죠. 2014년도 12월 29일 조선일보에 지켜드리지 못한 어머니의 존엄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머니는 생전에 인공호흡기 같은 거 달지 말라 하시며 구차스럽게 연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시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28일간 고생하시다 얼마 전 돌아가셨다. 작고하기 전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식사하시다가 음식이 기도를 막아 4분여 동안 숨이 멈췄다. 인공 심폐소생 조치로 겨우 소생하셨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인공호흡기 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자식인들 거부할 수 있었을까? 장례를 치르고 돌아보니 요양원은 성의를 다해 심장을 소생시켰다. 고마울 따름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인공호흡기를 일단 부착하면 법적으로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도 말해주지 않고 우리도 몰랐다는 것이다. 입에 여러 종류의 생명유지 기구를 꽂고 의식 없이 숨을 헐떡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이런 불효도 없었다. 응급실에 막 당도한 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시겠습니까? 하는 의사 말에 아들이 네 하는 것은 당연했다. 아니요 라고 했다면 아들은 평생 다른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다급한 순간에 자식들은 경황과 경험이 없었다. 연명 닷새 후 병원 측이 더 이상 중환자실에 계실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데다 밀려드는 중환자들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근 한 달간 매일 2번씩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어머니의 안쓰러운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동안 옆 침대에 노인 몇 분이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한 달가량 입에 인공호흡기를 단 채 계속 기구로 가게를 빼냈다. 어머니의 의식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의식 있는 우리의 가슴은 미어졌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의사가 입으로 호흡기구를 달면 감염 위험이 많아 더 힘들어진다며 목에 구멍을 뚫어 관을 넣자고 했다. 자식들은 그동안 깨달은 바가 있어 또 다른 고통을 줄 뿐이라며 반대했다. 11월 20일 어머니는 운명하셨다. 입에 부착했던 기구들을 빼고 일그러진 흉한 입을 가재로 덮었다. 자식들의 무지한 순간까지 고생을 시켜드린 것이 죄스러워 어머니의 죽음 위에 엎드려 울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기계에 의존해서 90세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어머니께 고통을 안겨주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노인들이 존엄성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나이와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네, 이 글은 존엄사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인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때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 존엄사법은 이제 2016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하고요. 이제 존엄사법이 2018년도 2월 4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때 그 의사를 존중해서 법적으로 이제 보장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소생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종이가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30페이지에 이제 사전의료의향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맨 위에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그랬죠? 뇌 기능의 심각한 장애. 무슨 말이냐면 뇌 기능의 심각한 장애로 호흡과 체온 유지 등 기본적 신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다시 말하면 뇌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연명치료 거부하는 것, 이것 뇌사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뇌사 상태로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점을 29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식물인간인 사람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뇌사 상태, 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질병의 말기입니다. 질병의 말기.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진행하여 말기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살 가능성이 없을 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령과 관련된 죽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 그런 뜻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어떤 장치를 거부할 거냐. 먼저는 생명유지 장치,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인공호흡기나 뭐 혈액투석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또는 인위적인 영양 공급, 목을 뚫고 이렇게 경관을 튜브를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거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완화 의료는 치료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자, 1순위 대리인, 2순위 대리인 적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름을 적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또 나의 병명과 나의 남은 생명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기 바란다, 뭐 알려주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3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작성자 이름, 성명, 주소 적으시고요. 또 증인도 한 사람 해서 뭐 자녀들이면 더 좋겠죠.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고,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 사실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역 보건소 같은 곳이 그런 곳이겠는데요. 2020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 기준인데요. 한 53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정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5장 당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